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5월 2주차, 지난주 시장의 테마 동향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는 대충 아실 테고, 네,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테마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개별적으로 코스피의 등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해서 정리를 해드리기 시작하고, 오늘은 일단 준비한 자료가 테마 중심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어떤 형태로 테마들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지난주에 시장 동향이 움직이는 걸 보이실 거고, 또 마지막 장에는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실지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전략 부분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들이 보여집니다라고 하는 현재를 바탕으로 한 약간의 프로젝션 같은 부분이니까 그 참고 정도로만 삼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변동성이 많았고요, 이번 주. 그죠? 그래서 3대 메가 트렌드하고 가치 사슬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가치 사슬들이 뭐 맨날 똑같은 주제 나오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가치 사슬들이 어떻게 변경해 가면서 변주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시는 게 나아요. 그냥 주제야. 사실 뭐 지금 이 주제가 똑같죠. 뭐 어떻게 보면 AI, 그리고 AI와 관련된 후방산업, 전방산업들의 전체적인 트렌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쟁과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그리고 이것과 관련 없이 또 정책의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다른 그 국내적으로 시행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온다, 혹은 소비 추세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조금한 테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제로 상승세 테마가 크게 움직일 때는 사실상 반도체나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혹은 바이오라든가 이런 되게 대형 섹터들이 움직일 때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크게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락장이 오거나 아니면 보합장이 왔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그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데서 아주 소형 테마들이 부각되면서 움직여요. 걔네들은 사실상 규모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테마들도 아니고, 제가 좀 기계적으로 상위 5개 테마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예, 그 작은 테마들이 움직이는 것도 되게 크게 착시 효과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감안을 하고 제 지금 정리한 내용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봅시다. 자, 주간 시장을 지배한 3대 핵심 동인 봅시다.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제가 자료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촉매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촉매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세 가지 보시게 되면, 결국은 AI 로보틱스는 성장을 주도하죠.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AI하고 로봇주 움직여야 됩니다. 때로 거기에 파트너가 전력주가 될 때도 있고, 또 뭐가 될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광통신 뭐 이런 것들이 통신 장비가 파트너가 될 때도 있고, 그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양자가 테마가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제가 로보틱스하고 양자는 굉장히 조심해서 보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두 가지가 다 테마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수익으로 실현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광통신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기술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세계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등장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AI 로보틱스가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맞고요. 전체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북미 데이터 센터나 인텔의 호실적, 뭐 LG나 테슬라의 로봇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제들로 등장하면서 로봇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관련 섹터는 전력 설비, 전선, 반도체, 로봇, 휴머노이드. 때로는 여기 모두 들어가냐 하면 예를 들면 우주항공도 들어갈 때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이 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 뭐 광통신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다른 주제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제들별로 약간의 부침이 있거나 순환 형태로
테마들이 등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걸 하나의 큰 섹터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공급망하고 지정학적 조건, 전쟁 문제들 때문에 원자재하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해지 관련된 혹은 방어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트리거로는 구리나 알루미늄 공급 차질이, 미국, 이란, 불안, 중국 철강, 감산 이런 것들이 주로 원자재 쪽으로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철강 테마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 테마라든가 아니면 당연히 해운 정유 이런 거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책하고 모멘텀. 여기는 지금 미국 국회의사당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은 트리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미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지역화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 확산 같은 돌발적인 어떤 문제들이 어떤 변화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 지역화폐 인프라 아니면 제약바이오나 증권 이런 것들이 요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일일 테마는 결국은 AI 인프라,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내수전환 모멘텀 같은 세 가지의 큰 주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주제입니다. 자, AI 밸류체인의 물리적인 확장은 소프트웨어에서 전력망 그리고 로봇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I 연산하고 반도체가 움직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원익 IPS 같은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주요 동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결국은 거기에 이제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한미반도체라든가 원익 IPS 같은 장비 업체 혹은 소재 업체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DB하이텍 같은 비교적 대형 업체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할 때에 그죠? 필요한 것들, 즉 구글의 스페이스X의 우주 데이터 센터 혹은 우주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하나솔루션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초고압 전력망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요건 엔비디아에서 주창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전력망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가 될 거냐, 보안 정책을 쓸 거냐, 아니면 그 시설이 어떻게 세계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시작된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 렉을 거쳐서 전력망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에너지 구조 병목 현상 그리고 전력센터 이런 부분들의 폭발적인 랠리를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망에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다시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밸류체인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물리적인 AI, 로보틱스 테마의 3단 진화 이렇게 얘기했죠. 산업 성장성 부각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락장 속에서 방어주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방어주로서 작동을 했다. 그리고 글로벌 IPO 즉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어떻게 될 거냐, 12조에서 185조까지 믿을 수 없는 변동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될 경우에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엔트로픽 같은 데서 하고 있는 1조 달러 가까운 가치평가 이야기들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픈 AI도 지금 상장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엔트로픽도 상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가치는 1조 달러 전후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예측하는 분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한 미래 비전에서 이제 그것이 손에 잡히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도 물론 로봇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투자 이벤트, 즉 보스턴 로보틱스라고 하는 강자의 등장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원자재 상승 동인이 있죠. 그래서 비철금속이나 에너지, 정유, 윤활유, LPG와 같은 그죠? 두 가지의 섹터로 구분이 됩니다만 결국은 원인은 동일하고요. 그죠? 비철금속은 어떻게 돼요? 구조적 공급 차질 그리고 신고가 랠리, 그죠?
구리, 알루미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투자 성격은 장기적인 사이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원유만큼 세계적인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 보시는 대로 비철금속 주도 한번 비철금속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 정유, 윤활유, LPG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섹터로 묶여서 교차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지금 미중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서 이란과 미국의 협상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도 미국도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네들은 순환하면서 테마와 종목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섹터 모두가 어때요? 모두 다 해지라고 하는, 위험 회피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성들을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시적 에너지 거시적 갈등에 기반한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상 굉장히 비철금속이든 아니면 에너지든 간에 어때요? 단기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형태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들은 투자 판단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철강 섹터 이중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철강이 지난주에 상당히 주제로서 중요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공급이 축소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근데 이 철강 생산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느리고 줄이고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원료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혹은 공장의 설비를, 굉장히 큰 설비들을 어떻게 해요? 크고 켜고 끄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적인 판단에 의해서 생산량 조정을 합니다. 근데 중국처럼 전체 철강 생산량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6%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면에는 이 이벤트가 왜 나타나느냐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요?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좋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나라가 늘려봐도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수요가 확대된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중국 측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철강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향의 철강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 하에서 철강사들이 수혜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크로 정책이하고 이벤트 포지셔닝 봅시다. 저희가 2×2 매트릭스를 항상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상승 강도하고 그 다음에 장기 단기 성격, 이 두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하고 한타바이러스 우려, 이런 분들이 단기 테마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뛰어올랐다. 그 다음 CCTV나 보안 수요도 단기적으로 하나의 뉴스로 등장을 했던 거고, 제약바이오의 낙폭과대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걸로 보셔야 되고, 자, 상승 강도가 올라가는 건 인도의 설탕 금지하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 같은데 호실적 이런 것들이 약간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지역 화폐 인프라하고 인프라 개발 있죠. 이런 쪽 부분들도 장기 성장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얘는 사실상 이벤트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증권 브로커리지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이긴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우상향 시장에 있어서 장기적이긴 할 수 있겠으나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 이벤트 포지셔닝이니까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장기는 아니고요. 단기로 끈다지만 그 중에서도 장기냐 단기냐를 이야기할 저기가 높고요. 만약에 한타바이러스 쪽이 조금 더 우려하는 부분들이 커진다라고 하면 얘는 장기 이벤트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지역화폐 인프라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로 구분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단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뉴스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통합 넥서스 두 가지죠. AI 기술 임계점이 돌파했다. 요거는 사실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 지금으로 보면 투자 임계점 자체는 돌파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하드웨어가 진화되면서 전력전전 수요라든가 아니면 로봇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하고 지정학적 재편은 관계 개선 기대를 통해서 중국 소비주가 반응하고 있다. 맞죠 이것도?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면서 철강 관련된 부분하고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되게 많은 개별적인 테마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게 되면 무엇인가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을 보고 순환하면서 움직인다라는 시각들을 가지시게 되면 조금 더 안심하고 움직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너무 단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은 않는다. 이런 포인트들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넥스트 스텝 전략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단기 테마주에 대한 섣부른 추격 매수. 여기 보시게 되면 코로나19나 해용 같은 것들이죠. 매번 장단기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주제들을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AI나 로봇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밸류체인 확장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AI 관련주 급등에 대해서 가격 부담이 있다면 온기가 확산되는 표현이 참 좋죠. 관련 산업 예를 들면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에너지 전선 관련주라든가 ESS 관련된 2차 전지 중 옥석을 잘 가려서 뭐 이렇게 하신다든가 이런 2차 수혜주들을 발굴하시는 것 매우 역시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수전 정책 이벤트를 선점하시면 그것도 또한 예측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가실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해 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것들 중에서 실적은 있지만 가격대가 적당한 것들을 골라서 잘 골라주시면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이나 아니면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으실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접근 방향들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또 다시 장이 열리니까 그때를 보고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이번 주 정리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